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모모의 철규, 공포로 물들인 모모의 줄다리기.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까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은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그 괴담 못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줄다리기 하다가 팔이 뜯겨나갔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팔이 어떻게 뜯겨요?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줄다리기 괴담은 단순 괴담이 아닌 실화였습니다. 네? 실화였어요. 1997년 10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광복절 행사에서 타이베이시와 시 문화재단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800명씩 두 개조로 나뉘어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 영차. 내 팔! 땅이 금세 핏빛으로 물들면서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경기가 과열되면서 약 25,000kg의 힘이 발생. 두께 5cm의 나일론 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장 앞에 서 있던 두 남자의 팔이 절단됐습니다. 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극적 사건이 괴담처럼 퍼져
대만에서는 한동안 줄다리기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비단 대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5년 독일, 끊어진 밧줄에 맞아 부세 소년 즉사. 2022년 인도네시아 줄다리기 줄에 끌려 여성 사망.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괴담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피해 줄다리기 사고 실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양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7일 공개합니다. 네 모모를 내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이게 쓱 보니까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그래요? 그 그 일본어 일본말이구나.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와. 저러고 100km로 오른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테케테케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안에 테케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어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빨리 거예요?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 게 하반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아, 있다고. 진짜 나쁜 거 다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분은 사실 피해자잖아. 사고 그렇죠. 피해자.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위로해 드리면 영원히 또 좋은 곳에 가길 바라면서. 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시고. 그래서 불금 조심하세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비행기에서의 끝나지 않는 악몽.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휴가 중에 비행기 안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 한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비행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조세핀. 난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는 중이야. 내 남친 라르스가 신규 항소의 스톡홀름발 모로코행 직항 초특가 비행기표를 찾았거든.
설렘 가득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분명 5시간 뒤면 도착했어야 하는 비행기가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내 손목 시계가 멈췄어. 모든 승객의 시계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한 건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 절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묘한데? 와, 기묘하다.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사실 비행기라는 공간이 폐쇄돼 있고 하늘 위에 있잖아.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의 해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또 떴다는 건 분명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겠죠. 도착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에 조세핀이 불안에 빠질 무렵 분명히 만석이었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일 정도로 승객들이 실종. 그나마 남아있던 승객들조차 마치 마네킹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 눈에 초점이 없었고요. 조세핀의 남자친구도 이목구비가 흐려지며 아무 말도 또 미동도 없었습니다. 뭐야? 마치 조세핀만이 살아있는 듯한 상황.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피트스톱으로 비행이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분명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비행기가 정비를 위해 잠시 착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행운을 빕니다. 조세핀. 기장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뭐야? 기묘한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명 이름만 딱 불렀어. 그렇죠. 기장이 어떻게 승객 이름을 알겠습니까? 보통 모르죠. 그리고 방송에서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럼 그 한 명만 불렀다는 건 그럼 나머지 승객들은 이미 승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세핀이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했을 땐 화면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들은 모두 과거 게시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마지막으로 다시 또 잠이 오기 시작했어. 부디 일어났을 땐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네. 라며 글을 마셨고요. 아무도 그녀의 끝나지 않는 비행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 돌아왔겠죠? 못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 글이 없는 거겠지? 결말이 없습니다. 뭔가 되게 개연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섭네.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시죠. 이런 건 많이 보죠. 플래카드. 아 가슴 아파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저런 거 이제 목격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간절하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형사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남성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목격자와 저녁 9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목격자는 넉 달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한 여성이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자기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는 목격자.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보진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수막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화 주신 거는 감사한데 뭐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못 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혹시 그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A씨는 주변을 훑어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 사고가 일어나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네요. 남자가 주위를 확인했다고 했죠?
범인은 당신을 본 겁니다.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형사님 통찰력은 대단하시네요. 현장을 둘러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타며 남긴 한마디. 근데 제가 형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현수막으로 함정을 봤네. 그렇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괴담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경찰서로 직접 제보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놀이공원을 떠도는 귀신의 정체. 꿈과 환상의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월드. 그런데 이곳은 유난히 놀이기구를 종료하고 집에 가려는데 모니터 안에 웬 남자 형체가 보였다 사라졌어요. 줄 서 있는데 이 여자가 멀리서 자꾸만 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다가가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귀신 목격담 등 오싹한 괴담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데 놀이공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사람들 없어지고 네, 그럼. 퇴근한 시간이 되면 이게 무섭거든. 지금부터 유난히 기묘한 목격담이 많은 디월드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디월드에 놀러 갔다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제임스. 아니, 웬 잿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아니, 이거! 뭐야? 뭘 보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제임스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가루였습니다. 그런데 디월드에서 유골가루를 보았다는 건 제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나서 돌아봤더니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유골가루가 확실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디월드의 유골가루 이야기가 단순히 도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닌 충격 실화였다는 겁니다. 아, 근데 놀이공원에 왜 대체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디월드의 화단과 잔디밭, 연못, 어트랙션 등에 유골가루를 뿌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디월드에 유골을 뿌리는 이유. 바로 미국에는 고인이 즐겨가던 곳에 뼈를 묻거나 뿌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월드의 유골가루 괴담이 사실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놀이공원에 유골가루라니 너무 으스스하다. 길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었고요. 디월드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소문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가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 유골가루는 좀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알겠어. 다들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일이잖아, 그거.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월드. 혹시라도 디월드에 가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유골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